오늘 내용은 아이를 낳았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 넘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안 되겠지. 둘째를 늦게 낳았는데 청약에서 혜택 받을 방법은 없을까? 민영 아파트는 신생아 특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제도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 변화 소개.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가 있었지만 민영주택에는 별도의 신생아 특공이 없었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서 신생아 가구에게 일부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더라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은 가정은 신생아 가구인데도 청약 기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8년 차에 둘째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출산 가구입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요건에서 벗어나 신생아 우선 공급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는 난임 치료 끝에 결혼한 지 오래 지난 후 아이를 낳은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도 분명히 출산 가구인데 혼인 기간 때문에 청약 기회에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 신설 이후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한 문장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오늘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결혼 7년이 넘어도 왜 가능한지, 당첨자는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신청 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 10%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안에 신생아 가구 몫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신생아 가구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신생아 특별 공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중 일부가 신생아 가구에게 배정됐지만 신혼부부 특공 자체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았는데도 혼인 기간 때문에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이 따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안에서 일부 우선권이었다면 이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공이 별도 신설된 겁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막히면 신생아 가구라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개정의 목적을 출산가구 청약 요건 완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두 번째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생아 특별 공급의 핵심 대상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세 미만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출산한 자녀뿐 아니라 임신 중인 태아, 입양 자녀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 요건만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봐야 할 조건, 신생아 특별 공급도 특별 공급인 만큼 여러 기준을 함께 봅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 기준도 봐야 하고 자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청약 통장 요건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세부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 이하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신청 대상 정리.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째,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넷째, 최종 판단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7년이 넘어도 가능한 이유. 세 번째입니다. 결혼 7년이 넘어도 왜 가능할까요?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7년이 넘으면 아이를 낳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보다 출산 가구 기준.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혼 7년이 넘은 부부도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생아 특별 공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가정 예시. 예를 들어 결혼 8년 차에 둘째를 출산한 가정, 난임 치료 끝에 늦게 아이를 낳은 가정, 혼인 기간은 길지만 최근 출산한 가정. 이런 가정은 이번 변화로 청약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신혼부부 특공 조건에 안 맞아서 어렵다였다면 이제는 신생아 특공 요건으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출산했거나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 공급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뽑나? 네 번째입니다. 당첨자는 어떻게 뽑을까요? 신생아 특별 공급은 크게 3단계로 운영됩니다. 첫째, 우선 공급 50%, 둘째, 일반 공급 20%, 셋째, 추첨 공급 30%, 즉 전체를 단순 추첨으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일부는 추첨으로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추첨 물량에 대한 주의. 방송 내용에서도 우선 공급 50%, 일반 공급 20%, 추첨 공급 30%로 선정한다고 설명됐고 연합뉴스 보도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추첨 물량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당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첨 30%가 있으니까 나도 그냥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부적격 주의. 청약 통장 요건,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입주자 모집 공고의 세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 공급은 신청 자체보다 부적격 여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적격이 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청약 일정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신생아 특별 공급 항목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이 중요한 이유.
5번째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왜 중요할까요? 이번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민영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청약하는 아파트 중에는 민영주택이 많습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이 따로 있었지만 민영주택에서는 별도 신생아 특공이 없었기 때문에 출산 가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청약 선택지가 넓어진다. 그런데 이제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 공급이 생기면서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의 청약 선택지가 더 넓어진 겁니다. 특히 결혼 7년이 넘은 가정에게 이번 변화는 의미가 큽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신혼부부 특공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기준으로 신생아 특공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질문. 정리하면 이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혼부부 특공 대상인가? 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2세 미만인가? 우리 가구가 무주택인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맞는가? 해당 단지에 신생아 특별 공급 물량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지원 변화. 6번째입니다. 이번 개정에는 신생아 특별 공급뿐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특별 공급을 활용하려 해도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가 특별 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정착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방 정착 지원 예시.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 연구시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 특별 공급과는 별도의 내용이지만 이번 개정에 함께 포함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7번째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생아 특공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출산 가구가 자동으로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만 있으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확인. 첫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만 집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 둘째,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 이하가 기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자산 기준 확인. 셋째, 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맞더라도 자산 기준에서 벗어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 확인. 넷째, 자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증빙 서류 확인. 다섯째,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입양 자녀라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해당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지별 공고문 확인. 여섯째, 지역과 단지마다 실제 배정 물량, 청약 일정,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이름은 같아도 단지별로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집 공고문에서 신생아 특별 공급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 확인 안내. 특히 민영주택은 단지별 모집 공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실제 배정 물량, 신청 일정,
제출 서류, 소득과 자산 기준 적용 방식이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을 준비하신다면 청약홈에서 해당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항목을 따로 체크하셔야 합니다.